제가 요즘에 듣는 박시훈이라고 발라드림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하는 그 누구지? 발라드림이라고 해운대에서 버스킹 하는 분들인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 걸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제 거 채널을 한번 볼게요. 아, 소리 들리네요. 제 거 채널. 제가 사실은 내일이나 모레쯤 찾아뵐까 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 친구 있죠? 경미가 정혜야 왜 안 해? 무슨 일 있어? 막 이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말을 좀 벗고 들어왔습니다. 좀 사실은 좀 쉬었다 할까? 그래, 지금 링거를 2병을 맞고 링거를 2병을 맞고 링거 맞을 때마다 약을 10개씩 더 넣어서 맞고, 이거 사와사 구루지께서 주신 거고요. 그랬는데도 이게 저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그래서 마스크 껴야 되나 이랬는데 감기도 코로나도 아니고 그냥 몸살이라고, 그래서 링걸 엄청 열심히 맞아가지고 상이 지금 인도에서 온 상하고 또 한국에서 주시는 상하고 겹쳐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인도에서 받은 상인데요. 이게 이제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막 그 왜 졸업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걸어서 사진 찍는 것처럼 같이 갔던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걸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랑 해서 또 주시고 스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사패 또 이제 세계요가연합회 한국에서 주시고, 지금 문광부 장관상을 또 이승환 대표님이 주시겠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런데 주시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주시겠다 실갱이를 몇 번 하다가 이러이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받고 일이 좀 제가 정리가 돼서 내일이나 모레 금요일쯤 찾아뵈야지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인도에서 오셨던 루타완지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머플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제 넘어가는 시기다 생각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사와사 구루지의 책인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책이 아주 정말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누군가 써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뒤에 스와미 베다께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와미 베다뿐 아니라 뭐 라비상카라는 아주 유명한 분부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안마까지 다 써주셨는데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깨달은 분들이라고 할 만큼. 근데 You are beginning the message of meditation to thousands of people. I wish we have, 이 말로 그냥 끝나요. I wish we have a few more like you. 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어도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이 저희를 이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사와사 구루지인데 이 밑에 보면 It's due to 해가지고 쭉 나오고, 이분이 워낙 그냥 뭐 친절하시고 어웨어니스에 가까이 간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 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선물도 받았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 했는데 인제 한국에서 떠날 때도 많은 분이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속 도네이션으로 보내주시면서 희영이 어머니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름 없이 행운님이라는 분이 또 20만 원 보내시고 계속 이렇게 도네이션을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희영이 어머니가 또 50만 원인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서 또 30만 원인가 해서 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아슈람에 다 쓰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에 도착한 게 한 이제 그 거의 5성급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시케시에 가서 정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리시케시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전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택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델리에 도착해서 리시케시에 가서 그분들 아이들하고 이제 도네이션 해주신 거 선물 잘 전해드리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하고 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갔나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벵갈룰루로 갔는데 맞아요. 데라둔으로 갔네요. 데라둔으로 가서 스와미 라마 생가에 가서 인사 올리고 아유르베다 국립병원에 가서 이제 반짝가르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다들 반짝가르마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슈람에 있는 모든 사진이 그 스와미 라마 스승님 그 익스히비션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전시관에 있었던 것들이 다 아슈람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큰 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현주 선생님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데라둔에서 국내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에 매니저님이 60kg인데 총 합계 60kg인데 백팩까지 60이어야 되는데 저희 백팩은 따로 다 있고 이미 65kg가 넘었는데 아예 킬로그램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워하면서 윤세리라는 그 드라마 그게 그 캐릭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그분 팬이라고 막 그러면서 저희랑 막 사진을 찍고 당신 부인도 요가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정말 막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K컬처, K 문화의 어떤 그 큰 힘을 느끼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돈을 내야 되는 좌석 있잖아요. 자리가 아주 넓은 좌석. 그 좌석을 다 주신 거예요. 6만 7천 원인가 뭐 그렇게 더 내야지 앉을 수 있는 좌석이래요. 근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K 문화의 그 힘을 진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정말 국내 항공도 편하게 정말 저희는 이제 오버차지 해야 될 거 막 생각하면서 빠듯하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냥 프리로 해주시고 자리도 4명 다 아주 편한 자리로 해주셔서 내려서 이제 벵갈루루로 가니까 벵갈루루는 인천공항이 시골이더라고요. 완전 벵갈루루는 신도시야? 이거 야 인도가 크다고 해도 이 정도구나 할 정도로 근데 저희가 막 사진 찍고 막 이럴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 택시 타고 이동하고 계속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택시 기사님하고 현정 선생님이 컨택하시고 막 그 수아미지하고 계속 통화하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문현주 선생님, 최문정 선생님, 여현정 선생님이 진짜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가보니까 도요타 막 6명 타는데 2명만 타라. 그래서 2명 2명씩 해가지고 넓게 이제 앉아서 이동을 하라고 거의 국빈 대접이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호텔에 우리 묵어도 돼? 할 정도로 진짜 5성급의 정말 호텔 좋은데 그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식사 못 하셨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고 뭐 자기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220만 명, 뭐는 뭐 몇백만 명,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정말 그 인싸죠. 그런 어떤 여배우가 있어서 라이라고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분하고 같이 움직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상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진짜 예쁜데
첫날은 되게 우아하게 입고 나오고 막 그래서 우리도 '아 좀 이렇게 갖춰 줘야 되나?' 막 이랬는데 보니까 다음날 막 그 전날 입은 옷 그대로 머리는 감고 막 산발을 하고 나와서 "아 나 원래 이래." 막 이래서 인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수아미지께서 인제 이승환 대표가 그 영상을 세계 요가인의 날 항상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이승환 대표하고 저랑은 화면에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인도에서 원했던 건 TV 채널 9 이라는 뉴스 채널이고 그 뉴스 채널이 TV인데 TV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1,050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탑 채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채널이지만 탑 채널은 아닐 정도로 6 13억 인구니까 엄청난 인구니까 그중에서 1,050만 명은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래도 아주 유명한 채널인데 거기에서 인제 방영하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인제 세계 요가인의 날도 하고 제 책하고 비디오가 아주 세계적으로 탑이다. 이래서 인제 그거를 소개를 시켜 주고 싶어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슈람이 없다. 그래서 이천 아슈람을 소개를 시켜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거를 인제 이승환 대표님이 도와주시려고 어떤 업체에 맡겼는데 그분들이 3주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이 영상이 아예 안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뭐 저희가 원하는 주제하고는 완전 다른 주제가 나와서 제가 가기 전에 한 2박 3 일을 밤을 새면서 그 테크닉을 배워 가지고 혼자 영상을 만들어서 막 보냈거든요. 떠나기 전까지 막 보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현정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방송 버전으로 하면 다시 만든다고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딱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버전으로 다시 찍어야 된다." 그래서 밤 12 시에 그 회식을 끝내고 한숨 못 자고 그다음 날 새벽에 나가서 인제 거기 아주 좋은 공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차가 3 대 4 대가 쫙 또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국빈이죠. 그렇게 움직이더니 "여기서 촬영하자." 그러더니 뭐 매트부터 뭐부터 카메라 감독님 막 TV에서 나온 메인 감독님부터 막 다 나와서 촬영하시고 그거 가져가셔서 그거를 또 인제 목요일 날 촬영 방송 날인데 그걸 다 편집을 또 하신 거예요. 들어와서 제가 인제 밤 12 시경에 수아미지한테 물어봤어요. 글을 막 써서 글을 써서 파파고로 하고 현정 선생님한테 보내고 현정 선생님 남편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올해 10년 넘게 뉴질랜드 사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봐 달라." 그리고 박수영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시고 또 한국어 강의도 하니까 "한번 다 봐 달라." 그리고 박수영 선생님이 뉴욕에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또 봐 달라." 이래서 그 뉴욕 계신 분이 완전히 문장을 바꿔 가지고 그거를 다 인제 박수영 선생님하고 띄어쓰기를 막 1 시간 전화로 해서 막 다 띄어서 또 그걸 쓰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인제 2 절째 아주 크게 한 데다가 제가 한 2-3 시간을 다시 쫙 써 가지고 보여 드렸어요. "내일 할 양이 이 정도다. 한 2분 된다." 그랬더니 너무 길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인제 버리고 "아니 이거 그냥 보고 읽으면 된다. 그 대신 트랜슬레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읽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쓴 원고가 1년 1분 정도 되고 현정 선생님이 또 1분 하니까 거의 1분 차이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제 인사말이 제일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끝나자마자 오면서 인제 원고를 막 생각을 하고 막 써서 그러면 현정 선생님이 영어로 해야 될 부분, 제가 인제 영어로 해야 될 부분을 다 나누어 가지고 현정 선생님하고 계속 인제 연습을 하면서 그러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먹으면서 인제 거기에 모델들이 왔는데 그 모델들이 또 인제 거의 뭐 앙드레 긴급이고 오신 모델들이 다 한혜진급의 50 명이 왔는데 막 정말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제 또 그 사리 입고 막 또 패션쇼를 하고 그리고 무슨 국빈이라 해서 장관들 뭐 주에서 굉장히 높은 분들 막 이런 분들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 타고 인제 수아미지께서 이동하면서 당신이 공부한 그 템플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저희 아슈람의 한 200배 정도의 크기? 그냥 마을이에요. 정말 수아미 라마 사다카그람은 정말 스몰 사이즈고 수아미 라마 사다카그람의 200 배라 그러신 것 같은데 20 배인가? 정말 큰 마을이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수아미지들이랑 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딜 가나 우리 여현정 선생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락시만줄라 람줄라에 가도 남자들이 따라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어딜 가도 그렇게 인도 남자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여자분들은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들 중장년 분들은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막 동년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수아미지들 앞에서 인제 밥을 먹는데 문현주 선생님 먼저 앉히고 수아미지 바로 앞에 앉히고 그다음에 여현정 선생님 앉히고 문정 선생님 앉혔나 뭐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먹으니까 자꾸 수아미지가 저한테 와서 막 말을 시키면서 뭘 이렇게 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좀 봐 달라.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이쁜가." 해서 앞에다 다 몰아냈는데 자꾸 뒤에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인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밥을 열심히 잘 먹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아미지들이랑 절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저 신경도 안 썼거든요.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저 인도 음식이 진짜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한국에 오니까 3 킬로가 쭉 빠졌다가 링겔을 2 대를 딱 맞으니까 3.5 킬로 제자리에서 플러스 5 해 가지고 빵빵해져서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막 간호사 선생님 막 불러 가지고 제가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간호사님이 집에 와서 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막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나가질 않으니까 링거 맞은 게 그냥 온몸에 빵빵하게 남아 가지고 아주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인제 운전하고 아슈람에 지금 올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에 와서 강의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정치인들 안 믿는다. 안 좋아. I don't like."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장관이랑 뭐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저만 빼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그냥 한국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네들 정치인들까지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니다.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해하신다고 그래도 인제 그쪽 정치 라인에 안 넣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세계 요가의 날도 다 정치인들 오시니까 "난 안 올려 보내겠다." 했더니 당장 올려 보내시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막 그래서 인제 또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피라는 데 갈래?" 그래서 그냥 "예스." 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할 정도로 한피를 또 1 시간을 타고 차가 한 3-4 대가 또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그분들 페이를 그분이 또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비싼 택시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딱 오니까 "빨리 옷 입어. 어워드 시작해." 그러면 정말 1 초의 사이도 없이 그냥 막 어워드 옷 입고 가서 또 보니까 막 군인들이 막 와 있어요. 근데 큰 소파 있잖아요. 그 소파가 한 100 개는 깔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자가 아니라 소파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하얀색 소파를 쫙 깔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그냥 수상자만 쫙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현정 선생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아미지께서도 헷갈리셨었던 거죠. "아니 이 사람 트랜슬레이터라 나랑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희 상 받는 게 메인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 인제 그 스와미 라마 사다카 그라움을 이분이 완전히 존경해서 작년에 스와미 라마 사다카 그라움을 아힘신이라는 그룹으로 해서 라빈드라지가 대표로 상을 받아 갔고요. 올해도 거기에서 몇십 년을 수행하신 분이 스와미 라마 스승님의 제자인데 그분에게 또 상을 주시고 저한테도 저는 스와미 베다 제자로서 상을 주시고 스와미 라마 제자로서 그 어르신을 또 주시고 나머지 인제 닥터예요. 웨스턴 닥터들 하고 그리고 뭐 인제 과학 닥터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사회를 아주 크게 바꾸면서 요가를 아주 열심히 한 이런 분들을 엄청난 분들이더라고요. 스와미지랑 뭐 이런 분들을 주시는데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고 인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김혜김 우리 문현주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옷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김혜김에서 또 구입해서 해 주신 옷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 엘레강트하다." 막 이래서 선생님들의 마음 사랑 덕분에 그렇게 보였던 건 아닌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인제 막 패션쇼 있고 막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차가 또 와요. 그러면 이제 막 택시가 와서 또 그 호텔로 거기가 아주 시크릿한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공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호텔이 아니라 몇 명만 갈 수 있는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호텔까지도 인제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멋모르고 그냥 그 엄청난 호텔을 방을 3 개를 했다가 중간에 또 한 선생님이 최은실 선생님이 그냥 샤워하다 쓰러지셔 가지고 인도로 와서 수아미지 선물도 드리고 저희랑 중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예 공항에 오지를 못하셨어요. 지금도 입원해 계신 거예요. 너무 과로사 하는 것처럼, 과로사가 아니라 과로로 그렇게 지치신 거죠. 근데 그거를 벌써 제가 한 6 년, 7년 전부터 "너무 과로한다, 과로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를 계속 말리고, "일보다 직장보다 선생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책임감이, 그 선생님이 워낙 책임감이 좀 거의 군인을 넘어서는 책임감이에요. 그러더니 결국은 인제 과로로 샤워하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인도는 생각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정호 선생님이 좀 체하고 이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있게 하고, 저희가 그러면 셋이 하고, 우리는 원래 해 주시기로 한 한 명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 돈을 대자 이랬는데 수아미지께서 다 대 주시는 거예요. 저희 4 명이 다 모든 게 프리였던 거예요. 국내 항공을 한 3 번, 4 번, 3 번인가 갈아타고, 택시 계속 5 시간, 6 시간 막 이동하는데 그 비싼 택시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냥 대주시고, 그리고 뭐 거기 우리 천년고찰처럼 그런 데를 막 돌 때도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다 택시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당신이 대신다." 그래서 "우리 절대 안 된다. 우리 그러면 안 왔다." 그리고 "페이하겠다." 그러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 도네이션을 보내려고 해요. 도네이션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최은실 선생님이 못 전해 주셨던 그 선물도 인제 다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근데 그 수아미지께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하셔서 한국에 모셔서 대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한 몇백만 원 정도를 그 도네이션 주신 거에서, 아직 정리가 안 끝났는데 그거를 한 260-70만 원,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보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도네이션 따로 하고 백팩이, 당신의 백팩은 거의 찢어질 정도고 겉이 그냥 이게 보풀하기가 일어서 완전히 그냥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백팩 보고 저는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최고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래서 정말 최고의 수아미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살뜰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불편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냥 "너하고 나는 시스터 앤 브라더야." 그러면서 인제 그 와중에도 제가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인터뷰 유튜브로 한 거 올려 드렸거든요. 그 뒤에 보면 사일런스하게 하고 언노운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험블하고 사일런스하고, 인제 저한테 보낸 건 험블하고 스마일링하고 카인들리하다, 그것 때문에 보내셨고, 그때 인터뷰에 말씀하신 거는 어 인제 unknowing 하려고 하고 사일런스하게 움직이는, 그게 진짜 요괴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하면서 인제 제가 명예를 따라가지 않는 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수아미 베다 바라티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또 눈물 나네요. 근데 인제 수아미 라마사다카그람에 가니까 수아미 메다 선생님을 서포팅하셨던 수행원과 비서관이 계시거든요. 음식도 해 드리고. 근데 수란드라지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수아미 메다께서 떠나기 전에 그러셨다고. "만약에 원정회가 오면 원정회가 수아미 라마사다카그람에 오면 수아미 베다 바라띠, 내 자신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수아미 베다 바라띠를 대하듯 원정회를 대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강목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제가 앉을 때마다 이렇게 대 주시고, 그러니까 말만 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다 서포팅 할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와사 구루지는 인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인들도 뭐 이분한테 와서 막 그렇게 할 정도니까. 근데 그 이분한테도 스와미 베다께서 그렇게 많이 제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와미 베다께서 만드신 상인 거죠. 그래서 이 상을 그 인도에서도 정말 많은 요기들이 받고 싶어하고 막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인데 저를 주신 거예요. 저는 거기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 내가 삶을 마감하면 원정애를 나처럼 대하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게 르따완지도 이제 가게에서 뵙고 이것도 이제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도 한 12시 1시까지 이제 여현정 선생님하고 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한 2, 3시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6시에 인터내셔널 요가 데이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요가인의 날이 그냥 한두 시간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 잤나? 1시간 잤나? 2시간 잤나? 총 합계 한 5시, 일주일 동안, 아니다. 차 이동하면서 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더 플러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쉰 시간을 따지면 총 5시간도 안 돼요. 한 일요일부터 금요일인가요? 토요일까지 정말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계 요가인의 날에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자꾸 이제 옆으로 빠지고 다른 분들 센터에 가라. 나는 그렇게 센터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뒤로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신 기매김 옷 입고 이거 바닥에 엎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오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뭐 거의 국민 배우가 여배우가 왔나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2,000명인가 3,000명인가 하여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막 쫙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함성 부리고, 그래서 전 그분 때문에 못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그분도 내려가고 이 유명한 사와사 구루지도 내려가셨는데 저희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다 올라오셔고 저하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니까 몇백 명하고 제가 찍었더라고요. 내려가지 말라고. 나중에는 군인들도 막 저랑 찍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군인들이 찍으면서 너 누군데 이렇게 유명해? 그래서 나 안 유명해. 근데 나 누군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스 이러면서 그냥 엘레강트하고 그래서 그냥 찍어 이러면서 찍기도 하고, 너 그냥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으니까 찍어 하고 찍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면서도 그냥 저하고 막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막 1시간을 찍었나 봐요. 막 찍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그날 그러고 바로 이제 짐 싸 가지고 벵갈루루 이동해 가지고 "너희 시간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동해." 그래 가지고 밥 먹을 시간 없이 거기에서 그냥 뷔페에서 싸 주셔 가지고 바로 벵갈루루로 이동해 가지고 국내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또 그 택시 타는데도 수행원을 또 보내 주시고 내리자마자 공항에 또 짐 싸는데 수행원을 또 바톤 터치해서 그분이 또 그 저희가 기다리는 한 40-50 분까지도 같이 기다려 주면서 그 저희가 비행기 탈 때까지 정말 완전 정말 국빈 대접이었어요. "필요한 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냥 그때 달 과자 맛있었지. 요번에 못 사 가네." 막 이러니까 "달 과자?" 이러더니 나가서 또 사 오시고 막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아무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요만큼도 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행원들이 계속 옆에 계신데 저희가 뭔가 사려고 하면 그거 다 사 주시려고 하시고 막 이래서 뭐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그냥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냉방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막 이제 구토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오면서 누워 와서 다행이긴 했는데 막 토하고 이랬는데, 내리자마자 비가 오고 세계 요가인의 날 한국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제가 오픈 프로토콜이었고 이승환 대표님께서 나오시는 모든 지도자분들을 제가 좀 케어해 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무대는 이번에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을 좀 잘 케어해 주세요. 이래서 이제 그 역할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제일 정말 존경하는 이금희 선배님이 또 정말 재능 기부로 와서 그냥 막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픈 척을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계 요가인의 날을 하고 이금희 선배님이 또 식사 사주겠다 그러셔 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지하에 내려가서 한 2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희 선배님 그 수행하는 또 팀장님이 저 또 막 데리러 와 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또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예 못 일어난 거죠. 못 일어났더니 엄마가 이제 계속 애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링거를 매일 갔다가 이틀 동안 계속 이제 간호사 선생님 불러다가 맞춰서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이제 와서 지금 토요일 날 세계 요가인의 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밤 11시 반, 12시쯤 다 돼 가지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촬영이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되는데 그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라 이거를 근데 다른 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짧게 되면 안 되고요. 짧게 나가는 거면 제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요가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나가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뭐 이런 분들 나오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거기다 또 화와 불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컨디션으로 그 원고를 막 써 가지고 22일 세계 요가인의 날 끝나고 새벽 한 3시인가 4시까지 그걸 써 가지고 그 작가님한테 보냈어요. 1차 원고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인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무슨 종교 단체인데 뭐 거의 대통령급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단체에서는 그분이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16명을 뽑아서 하는데 저를 거기에 넣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종교라는 건 급이라는 게 없고 대통령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혹시 누구 한 명을 서포팅하기 위한 쇼맨십이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러셔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어제 오늘이죠. 그 국민대 그 이정호 교수님이라고 책임 교수예요. 이제 그분이 인제 저를 불렀을 때 인제 제가 과목도 다 정했다 그래서 정하고 시간도 토요일인데 강남 신세계 본사랑 강남 신세계랑 막 상의를 막 해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간도 막 정말 25년이 넘은 수업을 바꿔 주시고 그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익스큐즈를 해 가지고 4시 10분부터 5시 반까지로 하면서 인제 그 국민대 강의를 MBA라 그래 가지고 인제 그래서 막 갔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강의가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입니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겸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소개해 주신 이승환 대표님도 당연히 겸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거기 강의실이랑 다 갔더니 뭐 다 써도 된다 그러시고 뭐 막 이러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의가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 15분을 해도 되고 1시간만 해도 되고 자기는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라 행정 그냥 교수처럼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옛날에 그 안 좋았던 대학의 어떤 '공부 안 하는데 교수?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강의 대충 해도 된다고? 그게 가능해?'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2 년에 한 번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똑같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한 학기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10년간 강의를 했는데 그거가 10년 정도의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강단에 쓸 자격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이 없다면 교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뭐 당신의 입장은 그냥 2 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다. 2 년에 한 번 강의를 그러면 이제 학생들하고 연계성도 없고
내가 얼마나 강의를 그러니까 한 학기 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교수한테 좀 배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연계성,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아까 인제 그러면 이게 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간 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인데 그렇게 그 강남 신세계 본사부터 그렇게 2주 정도 막 회의를 하면서 일부러 그 여러 명이 그 퇴근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2 년을 쉬는 동안 그럼 그분들은 저는 강의는 안 하면서 그 시간에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신 문제고."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처음부터 겸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안 했냐."니까 "당신이 겸임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표하고 저하고는 중간에서 "그럼 이걸 왜 시간 강사라는 얘기를 안 했는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가 그냥 "겸임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만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고 강남 신세계도 얘기했고 동국대 교수님들한테도 얘기했고 KBS도 얘기를 했으니까 고스란히 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맘대로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스란히 그냥 그래서 저 MBA라 그래서 경영학과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용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MBA라는 거를 이제 타이틀을 해서 융합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그 과목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확실히 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정말 타이트하게 탄탄하게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인제 제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 신세계에도 고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니까 그냥 "시간 강사다. 겸임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신 겸임 근데 저한테 얘기하실 땐 뭐라 그러셨냐면요. "시간 강사 타이틀을 줄 테니까 나가서는 겸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렇게 사칭하고 다니는 거 싫다. 내가 왜 사칭을 해야 되냐." 그러면 시간 강사랑 겸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똑같으면 저한테 그냥 겸임을 주세요. 겸임이라고 저한테 인제 저는 중간에 연락을 받은 건 겸임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겸임을 받는 게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겸임을 주려면 과정이 다르대요." "그럼 겸임하고 시간 강사가 다른 거네요?" 그랬더니 그건 근데 똑같이 타이틀을 써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그냥 겸임을 달라 그러고 인도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연락이 없으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인제 겸임을 주려면 학교에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뭐 학생들도 모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인제 겸임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겸임하고 시간 강사가 다른 거잖아요. 저한테 사칭하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자기 문제 안 되니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인가 국민대가.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미 제가 강의 계획서도 냈고 과목도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겸임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셔서 그분이 인제 막 몇 시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회의할 때 시간 강사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까지 회의해서 시간은 강사인데 바꿀 필요 없고 2 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왜 "그건 당신 입장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시더니 나는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 과목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더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인제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 되니까 "나 진짜 불편하다." 이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뭐 제가 속으로 그럼 저한테도 그러시면 "당신도 당신 입장이 그건 당신 입장이네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허언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승환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이 너무나 난처한 상황으로 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 강사고 1 시간 반 수업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이런 과목을 들어서 이런 성향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시간 강의를 하고 그게 2 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이 강의를 들어오실 겁니까? 이걸 묻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인제 아주 조심스럽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일은 다 벌어진 상태고 저는 막 이력서도 다 보내고 강의 계획표도 보내고 다 한 상태고 이미 다 얘기한 상태인데 저한테 KBS에 자기네 과를 이렇게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타이틀이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리고 피디님이나 아나운서가 그걸 싫어하시면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러면 짧게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뭐 이러셔서 제가 "물어볼 수는 있죠."까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인제 자기네 과에 굉장히 헌신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처음에 시간 강사랑 겸임을 또 똑같다고 말씀하신 건 뭐지? 막 계속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저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연락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50 분을 하는데 이분들 원고는 이미 제가 KBS에서 화병, 분노 조절 장애로 이미 인터넷에 걸 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한 제가 20개 정도는 모으거든요 기본으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원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요가적으로 풀어서 인제 다 하고 그게 벌써 15 년, 20년 전 원고인데 그 원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달 외우고 있는 원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새로운 자료라고 하신다고요? 저 이거 방송 원고로 한 거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정말 쩔쩔매는 거죠. 그리고 한 2-3분 이렇게 잠깐 나가서 요가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가면 새로 나온 어떤 그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인제 뇌과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버드에서도 인제 새로운 걸로 화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화병에 대해서 화병이라는 게 그 타이틀이 올라갔고 그 화병이라는 게 다시 이거는 병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의 종류다 하고 내려온 그 과정들 같은 거 그거는 너무나 오래된 거고 뭐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삶 속에서 화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새로운 지식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문화에 맞추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론들을 쭉쭉쭉쭉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KBS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도 제가 다시 원래 있던 제목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거를 녹음을 이미 작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랑. 근데 그거 라디오 들은 분들은 이미 다 알 내용이고 유튜브로도 제가 2번이나 한 거잖아요. KBS에서 하고 제 방송에서도 하고. 근데 요즘 유튜브랑 공부하는 분들이 뭐 박문호 박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이런 지식을 40 년이 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이러시면서 다음에 인제 명상이랑 요가에 대해서 인제 좀 전문적으로 할 때 다시 하자. 그래서 이틀 밤을 새고 원고를 다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와서 그 풀 원고가 온 걸 딱 보니까 제가 새로운 내용을 인문학적으로 드린 거보다 너무 뒤처지는 20년 전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도 너무 당황해 하시고 저도 인제 "요즘 유튜브를 좀 보세요. 진짜 막 실력 있는 분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 게 국민대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그 종교에서도 다큐를 3 분짜리를 찍자 이러고 또 그게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막 2-30 통씩 계속 받았던 거예요, 닌 거 맞으면서. 그냥 거의 비몽사몽간에 계속 맞고 그리고 인제 뭐 나돌숙 작가님이나 그 우리 나승현 작가님이나 제가 진짜 다 나 작가님이네요. 정말 좋아하는 거의 뭐 10 년, 20년 된 작가님들인데 그분들은 계속 이제 축하한다고 연락 오고 뭐 "어떻게 했어요?" 하고 막 연락 주시고 해서 인제 반가운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그 종교 그걸 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면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러 그러면서 3 분을 촬영하는데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을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거의 봉사하듯이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저는 한 분을 서포팅하는 거는 어렵고 어떤 단체건 가톨릭이건 기독교건 불교건 뭐
다 템플 스테이 같은 형식으로 막 인제 보통 그냥 템플 스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인제 그렇게 뭐 히말라야에서도 템플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다 하면서 할 때 그 주인은 오시는 분들이지 거기에 헤드라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아슈람에는 호칭이 다 똑같다. 그냥 선생님.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게 정치적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여태까지도 안 하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까지 어떻게 소문이 나서 "이런 아슈람이 있다. 이런 요가 수행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반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인제 진짜 좋은 분이신 거죠. 제가 그러면 그런 성향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정말 늪을 헤맨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얼른 강남 신세계에 전화해서 제가 이거 얘기해 보니까 국민대가 이정호 교수님이라는 책임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겸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조금 제가 거기 가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로 그렇게 가면서 2년 동안 2 년에 한 번씩 1 시간의 강의를 주시는데 강사료는 많이 주세요, 다른 데보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저 때문에 2년 동안을 필요 없이 늦게 퇴근하시고 저도 그냥 강의도 없는데 그냥 제가 국민대 그 시간 강사 한 강좌를 하겠다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겸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또 타이틀이 달라지고 신세계에서 원하시는 거니까 2 년을 강의를 안 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틀이 다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정말 마음고생하셨네요." 막 하시면서 인제 오히려 이해를 막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는 잘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마치 이틀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2번 3 번을 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인제 스와미지 분들도 다 오신다고 하고 한 스와미지가 이렇게 절 부르시더니 "당신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여기에 인제 사와스타 구루지가 부른 이걸 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닌다. 아마 너 어 이거 이렇게 받고 나면 전 세계에서 널 부를 거야. 그러니까 바쁠 걸 예정하고 있어야 될 걸." 막 이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뭐 그러면은 좋고요. 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러고 왔는데요. 그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만, 그러니까 세계 요가인의 날 갔을 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축하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단 한 명도 얘기를 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걸 아는 분은 누구냐면 이승환 대표하고 인도 대사관, 그리고 우리 이금희 선배님은 막 "당신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더 얘기하겠다." 해서 하시지 말라고. 근데 어느 정도의 상인지 이게 나라의 스케일이 다르니까 알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와!" 막 이러는, 그리고 어쨌거나 한국 사람이 처음 받은 거잖아요. 인도 요가의 종주국인 나라에서 이거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완전히 국빈 대접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올생에 제 인생에 없는 걸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걸 만들어 주신 게 같이 하는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슈람 선생님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언니는 진짜 많이 반가워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들 그렇게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아슈람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김지혜 선생님은 그 비 오는 날 정말 강가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막 박스로 진짜 음식을 막 사다가 꽃다발하고 막 보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막 프랜카드 들고 공항에 나와 주시고, 그래서 인제 진짜 아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까지 막, 그리고 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인도에 있는데도 막 도네이션을 해서 막 50만 원, 30만 원 말도 안 되는 게 큰 돈을 막 보내시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공항에 가기 전에는 이름 없이 또 300만 원을 누가 또 막 보내시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인도에 이번에 잘해 주신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그 스와미지가 진짜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가방을 제가 찍어 왔어요. 그걸 한번 올리려고 해요. 스와미지가 보면 아마 깜짝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보시거든요. 근데 그 보내주신 도네이션을 그렇게 정말 잘 스와미지께도 전하고 인도에도 잘 전하고 아슈람에 이제 공사하고 할 때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담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슈람이 항상 어떠냐 그래서 empty 그러니까 그 다들 막 이렇게 always empty 그랬더니 막 인도에서는 놀라시면서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사일런스하게 움직이면서 unknowing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진정한 요가 수행이다 하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가 너무 걱정되면서 이제 제 친구가 왜 유튜브를 안 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 막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기다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지금 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아왔고 또그 이제 또 한국에서도 또 다른 상을 또 주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고 이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잘 케어를 해서 토요일 날도 이제 개강할 때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컨디션을 보고 목요일 날 강의를 갔다가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쯤에 해가지고 일요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할지 안 할지 그거를 잘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일요일 무료 특강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슈람에 왔으니까 잘 컨디션 조절해서 유튜브로 이제 하루하루 주제를 전해드리는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먼 길까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특히 이제 문화센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성함 없이 그렇게 막 후원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행운님도 인스타그램에서 뵀는데 또 그렇게 통장으로 큰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돈은 헛되지 않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위해서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로로 쓰러졌던 최은실 선생님한테도 제가 오늘 갔다 왔거든요. 누가 과로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과로죠. 가서 갔더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도 마음 좋게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음 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대는 그래서 시간 강사이고 뭐 그 기간이 너무나 이제 뭐 2년 비고 한 학기 하고 뭐 이런 시간이어서 제가 그거를 그 강남 신세계 진짜 감사한 스태프분들인데 그리고 회원분들한테도 그 피해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국민대는 이제 완전히 지우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